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강으로 만났죠. 자, 실강으로 만나면서 이제 여기 조금 하다 끝냈죠. 그래서 병원 경영의 기본 과정 하면서 제가 이제 스타벅스에서 어떠한 계획에 대한 과정 뭐 이런 거 잠깐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고요. 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병원 경영은 뭐 순환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영자의 관리 활동 과정 보면 뭐 계획을 하고 조직화시키고 지휘 활동하고 뭐 조정 활동, 통제 활동, 뭐 관리 순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랬을 때 이 계획이라는 게 어떠한 뭐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 계획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미션이나 이런 얘기도 언뜻 하면서 전체적으로 커다란 계획이 있으면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단계별로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한 것에 맡은 어떠한 조직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뭐 인력은 얼만큼 필요하고 그리고 뭐 자원은 얼만큼 필요하고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직화시키고 오거나이징하고 자, 지휘 활동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인력이나 어떠한 자원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러한 지휘 활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휘를 해봤더니만 무엇인가 조정을 하는 활동이 있고 서로 간에 막 너무 다들 열심히 해. 다 좋아. 그런데 무엇인가 마찰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 B라는 부서, C라는 부서에서 서로 자기네 조직만의 또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병원으로 치면은 계획으로 치면은 우리는 뭐 가장 좋은 병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겠다라는 게 목표라고 칩시다. 뭐 한국 최고의 병원이 되는 게 목표다. 서울 삼육병원이 이런 계획이 있다. 가장 큰 목표. 그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원이나 인력을 그거에 맞게 써야 되겠죠. 자, 진료부 의사들은 얼만큼 우리가 지금 얼만큼 우리 병원에 있는데 인원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을 할 것인지 이런 얘기가 들어갈 건 말이에요. 그래서 진료부도 있고 간호부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자원이나 이런 거를 분배를 한 다음에 그 이제 지휘 일을 하겠죠. 그래서 진료부는 열심히 일을 진료를 할 것이고 간호부는 열심히 간호 업무를 할 것이고 행정부는 행정부에 맞는 업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서로 일을 하다 보면 마찰이 발생해요. 쉬운 예로 진료부서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는 뭐 비싼 약이 필요하다라고 합시다. 근데 그 비싼 약이 많이 쓰진 않아요. 그거 말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의 성능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큰 차가 없는 약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진료부서는 무조건 비싼 약을 쓰고 싶어해. 그런데 행정부서 중에서 경영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자원을 분배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약을 쓸 수 없습니다. 하고 서로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조직 내에서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경영, 윗사람들이 조정을 해야 되겠죠. 니네가 조금 양보해 아니면 너네가 이해해 이런 방식의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정을 하고 거기에 힘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 싸우지 마 그런다고 그 해결이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겠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통제 활동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관리 순환, 다시 계획을 확인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순환 과정을 거치는가 보면 투입 과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순환 과정은 쉽게 하면 이거예요. 무엇인가 재료가 투입이 돼요. 투입이 된 다음에 안에서 변환이 되죠. 무엇인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기계에다 무엇인가를 집어넣어요. 밀가루를 뭐 만약에 국수를 뽑는 기계다. 그러면 국수를 뽑는 기계에다가 밀가루 덩어리를 집어넣어. 투입 과정이 있죠. 그러면 거기서 뭐 밀가루를 뭐 으깨고 어떻게 해서 국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죠. 이게 변화인 거죠. 국수가 쭉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국수가 딱 잘려서 하나의 이렇게 묶음으로 나왔다. 이게 산출 과정. 그런데 나오고 끝이냐? 분명히 나오는 도중에 어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쁜 국수가 안 나온다든지 내가 생각했던 양이 안 나온다든지 무엇인가 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하는 과정. 이것을 피드백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순환 과정은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투입이 되면 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과물이 산출이 되고
결과물이 산출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산출물을 보고 잘 나왔구나, 잘 나왔으면은 여기서 어떤 에러가 나지 않게 어떤 걸 계속 좋게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딘가가 안 좋아. 그럼 뭐가 문제일까? 변환 과정이 문제일까? 투입 과정이 문제일까? 아니면 산출 과정에서 어떠한 아니 그 두 과정에서 어떤 게 문제일까?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족한 것을 메꾸고 괜찮은 것들은 그냥 가지고 가고, 자, 이런 것을 이제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입법 행정 사본부 이거는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도표 3-1에 나와 있죠. 순환 과정에 대한 거. 그래서 왼쪽 파란색이 하나의 왼쪽이 이제 투입 과정, 핑크색이 변환 과정, 세 번째가 산출 과정이죠. 그런 다음에 그 산출물을 갖고 다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결과물을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라고 칩시다. 공부를 했어요. 시험을 봤어요. 시험 문제를 봤어.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결과에 나온 거 갖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하지? 무엇이 문제지? 어떤 건 이해를 잘했지?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그러면 이 부분을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순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시면 투입이 돼요. 무엇인가 경영 자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 투입이 될 때는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경영에 있어서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실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앞에 이제 뭐 소비자의 환경, 공급자의 환경, 기술 사회적인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자,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서 투입되는 어떠한 자원이 투입이 될 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외부와 내부 환경이 있더라. 자, 환경에는 크게 두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책에서는 복잡하게는 써놓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많아요. 굉장히 보아야 할 것이 많단 말이에요. 자, 보통 어떻게 나누냐면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나눌 때 기준점은, 자, 내부 환경은 내가 내 기업, 그래서 내 회사, 내 병원, 내 병원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주관적인 것이죠. 내가 갖고 내 회사의 어떤 재정 상태라든지, 예를 들어서 회계 문제는 어떤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우리 기업의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브랜드가 생산하는 제품의 브랜드의 파워는 어떤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땅은 어떤지, 이런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부 환경 분석. 그래서 이 내부 환경 분석은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뭐냐? 강점과 약점이 들어가요. 나중에 마케팅으로 들어가면은 이 내부 환경 분석은 수압 분석이라는 것에서 스트렝스하고 위크니스로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기업이 경쟁 기업과 대비했을 때 이런 게 강하고 약하고 이런 거를 분석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내부 환경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떠한 장단점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장단점을 무엇으로 할까요? 객관적으로 장단점이 나올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 경쟁 기업과의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나오겠죠. 자, 요 얘기는 뒤에 마케팅 파트에서 훨씬 더 자세히 할 거고,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단계에서 내부 환경이다 라고 한다면은 기업에 있는 어떠한 자원적인 측면을 보시면 돼요. 인적 자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의 그 돈은 뭐 동산이라든지 부동산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 이것이 외부 환경이다라고 내부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외부 환경은 무엇이냐면 외부에 있는 환경이요, 말 그대로. 자, 외부에 있는 환경이다. 쉽게 해서 어떠한 법 체제라든지 어떤 사회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외부 환경이죠. 기술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하고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외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예를 들자면은 IT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의료 쪽에 IT 기술이 필요해서 IT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죠.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을 의료에서 차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환경이 점점 IT 기술이 발달하는 모습으로 변해 가다 보니까 이런 게 병원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기업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환경 변화,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내부 환경은 내가 어느 정도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그런 범위가 있다면 외부 환경은 말 그대로 외부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용을 못하든지 그 문제가 발생할 뿐이죠. 자, 이런 것을
외부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하여튼 이러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그 자원이 투입이 되겠죠. 투입이 되면은 변환 과정이 있어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생산물을 만드는 건데 먼저 경영 성과부터 볼게요. 무엇인가 우리가 자원을 투입을 하면은 경영 성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경영 성과는 뭐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김귀곤 님 등이 쓴 거 보면은 고객 만족 경영을 일하는 경영 성과가 나온다라든지 뭐 이해 관계자 만족 경영 이거는 이제 보통 영어로 스테이크홀더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하고 사업적으로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고 안 벌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연결된 모든 것을 다 묶어갖고 이해관계자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뭐 사회적 경영, 책임 경영이라든지 뭐 어떠한 경영 성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냉정하게는 고객 만족 경영, 이해관계자 만족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이 세 가지가 이제 경영 성과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경영 성과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돈을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수익이 어떻게 났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여기서 고객 만족이니 막 이렇게 써는 거는 이런 게 됐을 경우에 뭐가 된다? 수익이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변수를 갖다 써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자, 경영 성과 하면은 오직 원래는 한 가지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뭐로만 말한다? 수익이 됐느냐. 실제 재무제표상에서 그 이러한 그 변환 과정을 거쳐 갖고 고객 만족 경영이 일어나서 이것이 우리 기업에 돈을 벌 수 있는 근데 이게 유형적으로 재무제표에 잡힐 수도 있고 무형적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브랜드 가치가 커졌다라든지 그것도 유형화시켜서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 전문가들이 뭐 브랜드 가치 계산하잖아요. 뭐 코카콜라는 얼마고 펩시콜라는 얼마고 하죠. 이런 것들도 가능하긴 한데 자 우선은 여기서 경영 성과를 했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물건은 복잡하게 써있지만 한 가지다. 뭐다? 기업이 재무제표상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돈이죠. 돈을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예요. 단순해요. 기업은 오직 목표가 하나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왜 성장하는 게 목표냐? 성장을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겁니다. 직관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냐? 재무제표에 의해서 돈이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를 그게 고객 만족 경영 때문인지 이해관계자 만족 경영 때문인지 사회적 책임 경영 때문인지 모르니까 다 뒤섞여서 나타나잖아요. 수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존 연구에 의하면 고객 만족 경영을 하면 결과론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더라. 이해관계자 만족 경영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더라.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면은 뭐 무형의 자원이라든지 브랜드 파워라든지 모든 면에서 결과론적으로 돈을 벌 수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영 성과를 측정할 때 재무제표하고 연계시켜서 측정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거를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잘 되고 있으면 돈을 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써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내용인데 실제 대학원 같은 과정에 가도 이걸 명확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석박사 공부하면서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기업의 목표는 뭐다? 돈 버는 게 목표다. 근데 돈 버는 거는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변수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고객 만족 경영이 왜 기업의 수익을 높여주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고객 만족이라면 Customer Satisfaction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CS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고객이 만족하면 왜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어, 음식점에 갔어, 만족했어. 그러면은 그것이 그 가게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 내가 음식을 먹고 만족하고 끝이야. 더 이상 그 가게에 오지 않을 것이야. 그러면은 만족을 했더라도 그 가게에 어떠한 재무제표상 이익을 올리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어떠한 게 있냐면은 사람들이 만족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시 방문을 한더라.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에 여기 있죠. 이 화살표 앞쪽에 뭐가 있는 거냐 그러면은 고객 만족 경영이 되기 위해서 뭐가 된다? 고객이 만족을 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수익이 올라간다가 생략되어 있고 또 그 앞쪽에 그리고 그 돈이 올라간다. 또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고객 만족 경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재방문 및 재구매의 확률이 높아지죠.
내가 이 제품이나 이 서비스가 만족해. 그러면 다시 사든지 아니면은 이 가게가 좋아. 그럼 다시 방문을 하겠죠. 재방문 및 재구매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뭐가 늘어납니까?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업이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 고객들은 또 다시 와서 찾아주고 구매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떠한 광고비가 생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 만족 경영에 기업들이 살을 거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결국은 돈인데 사람들이 만족하면 재구매하고 재방문한다. 그것만 있을까요? 또 뭐가 있죠? 내가 서비스나 이런 것에 만족스러워. 그러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만족하면은 좋은 입소문을 내주겠죠.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 입소문이라고 해요. 입소문은 경영학 용어로 WOM이라고 합니다. 웜이죠. 발음은 WOM. 근데 웜이라고 안 하고 WOM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뭐의 약자냐면은 word of mouth의 약자, 약간 word 단어 있죠. 그리고 of mouth 입에서 나오는 단어. 그래서 입소문이라는 단어를 WOM이라고 써요. 자, 근데 고객 만족 경영이 일어나면은 뭐가 나타난다? 포지티브한 WOM이 나타난다. 긍정적인 입소문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만족하면은 내가 다시 사고 내가 다시 방문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의도적으로 야 여기 맛집이야 이 물건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입소문을 내면 또 고객들이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겠죠. 그러면은 수익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 만족 경영이 경영 성과의 요인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해관계자 만족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핑크색은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결과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관계자 만족이라는 거는 이해관계자라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 굳이 여러분들 영어를 할 필요는 없어요. 경영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해관계자는 스테이크홀더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고객만이 이해관계자가 아니죠.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하고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얽혀져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다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쉬운 예로 내가 떡볶이집을 운영을 한다. 떡볶이집보다 여러분들한테 뭐 PC방을 운영을 한다. 그럼 PC방의 이해관계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고객을 제외시키고 여러분들이 PC방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 PC방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 제일 처음이 컴퓨터 파는 사람이 있겠죠. 컴퓨터 가게가 연계가 돼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의자를 샀다 그러면 가구 업체도 되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청소를 내가 안 하고 외부에다가 청소 용역에다 주면 청소 업체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PC방을 오픈하고 뭐 하는데 법적 제재를 가하는 어떠한 공무원들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음식을 갖다 판다 그러면 음식을 사오는 어떠한 제공해주는 요식업체가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나랑 얽힌 모든 집단을 다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해관계자 만족 경영은 뭐냐? 고객을 만족시키는 경영이 아니죠. 앞에 있죠. 고객 만족 경영은. 이해관계자 만족 경영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나한테 물건을 대는 업체들 아니면 내 물건을 사가는 업체들 다양하게 내 사업차하고 얽힌 업체들 은행도 들어갈 수도 있고 공무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들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하고 사업관계가 얽힌 업체들한테 무엇인가 만족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경영성과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이해관계자들이 만족을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PC방에서 그 튀김 만두를 판다라고 칩시다. 튀김 만두를 파는데 그것을 어떠한 그 요식 공급 업체에서 받는다고 쳐봐요. 그래서 한 팩에 10,000원씩 받는다고 쳐봐요. 큰 한 팩에 10,000원에 받는데 내가 이 사장님하고의 관계가 좋아. 혹은 이 사장님이 어려울 때 내가 그 힘들어도 막 사줬어. 그래서 관계가 좋으니까 어떻게 돼? 이 사장님이 일반 업체들한테 10,000원에 파는데 나한테는 9,700원에 팔겠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양을 많이 살수록 동종 업계보다 나는 얼만큼 이득을 보는 거예요? 300원을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더라도 내가 내 경쟁자보다 300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더 싸게 내가 물건을 갖고 들어오니까.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경영 기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컴퓨터를 뭐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래픽 카드를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돼. 근데 그 컴퓨터가 많다 보니까 내가 그냥 가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픽 카드만 전문으로 다루는 도매상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래픽 카드를 공급을 받는데, 이 도매상 그래픽 카드 공급 업체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좋아. 우리가 그들을 굉장히 만족을 시켜줘. 우리가 비록 사주는 입장이지만 그렇다라면 주기적으로 공급할 때 그 그래픽 카드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가격적인 혜택은 없더라도 중간에 무상으로 어떠한 수리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 갖고의 도움이 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은행원들이 어떠한 조건에 맞추어서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컴퓨터에 나온 수치에 따라서 다 대출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랬을 때 은행원들하고의 관계가 좋아. 그들을 만족시켜주는 무엇인가를 해. 그러면은 은행원들이 딱 그 중간에서 이게 대출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겠죠. 그런 게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해관계자 만족 경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객만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얽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더라. 이게 이해관계자 만족 경영.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는 기업이 지녀야 할 책임을 뜻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기업이 돈만 버는 게 최고가 아니야.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돼. 어떤 책임을 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가장 큰 요인. 이거 물어보면 실강에서 실제 대부분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하냐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 자선 사업 이런 거 얘기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장학금 주고 이런 거 얘기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하지만 기업의 가장 강력한 사회적 책임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고용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고용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기업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잘 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누구한테 조금씩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면은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이득을 본다라는 입장인데, 잘 보면은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마이너스가 많죠. 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다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것이 경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회적 책임 경영이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재무제표상 수익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예.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야. 반면에 삼성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운영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진다라는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실제로 기업에서, 실제로 사회에서 정말 개판치지 않는 이상에는 뭐 사회적으로 무슨 뭐 양론을 뭐 하고 한다고 기업 자체의 그 이미지가 확 변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은 어떠한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 쉬운 예로 들면,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시대가 점점 가난해질수록 그 기업이 물건을 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돈이 없을수록 어렵죠. 기업 입장에서도 돈을 팔려면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돌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들, 혹은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이라고 칩시다. 그 애기용품을 만드는 기업. 근데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중에 미래가 안 보여져. 이쪽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린이용품이나 애기용품 만드는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하에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미혼모에 대한 어떠한 도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방과 그 부모들이 다 맞벌이 갔을 때 그것을 뭐 책임져주는 어떠한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가장 깊은 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물건을 계속 팔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단순한 목적으로 좋은 이미지 가져야지 이것만이 아니라 미래 시장을 보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외식업, 요식업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죠. 그럼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으면은
뭐 소아 당뇨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치료 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당뇨 아카데미를 만들던 뭐 하던 간에 결국은 우리 음식을 계속 사 먹게 해주는 만드는 이런 방식을 또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적 책임 경영도 기업 입장에서 이득이 됐을 때 하는 것이지 수익적으로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당장 돈 벌기도 힘들데 무슨 사회적 책임 그것을 합니까? 혹은 요새 말하는 그린 에너지나죠. 뭐 친환경 사무실이라든지 친환경 제품을 만든다. 언뜻 보면 굉장히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 같죠. 하지만 그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건. 정부 입장에서 친환경에 관련된 법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그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돈을 벌기 힘들기 때문에 그 제재를 따라가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소비자 자체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어떠한 구매를 하는 성향이 강해지면은 소비자한테 팔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그냥 막 환경을 무시한 제품들은 이제 팔리지가 않으니까 친환경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친환경을 함으로 인해 갖고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돈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움직이는 거의 가장 핵심은 결국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 이 고객 만족 경영, 이해관계 만족, 관계자 만족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이 그냥 무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최종적인 거는 그래서 재무제표상 우리 기업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더라,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변수를 앞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고객 만족 경영, 이해관계자, 사회적 책임 경영. 이거 하면은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기업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더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영 성과라 그래요. 그게 보기가 편하잖아요. 고객 만족 경영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이해관계자 만족 경영 만족도 조사하면 나와요. 사회적 책임 경영 무엇을 얼만큼 했는지 조사하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잘했냐 못했냐로 판단하는 거죠. 재무제표를 다 쪼개가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이런 경영 성과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요건 좀 더 길어지니까 변환 과정은 한 번만 끊고 다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끊었다 갈게요.